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줄여서 BEC라고 하죠. 매일 우리가 쓰는 이 평범한 이메일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교묘한 범죄의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아마 하루에도 수십 통씩 이메일을 주고받으실 텐데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수많은 이메일 중에 단 한 통이 우리 회사를 통째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수십억 달러. 네, 정말 놀랍죠? 이게 바로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딱 이 한 종류의 사이버 범죄 때문에 매년 전 세계 기업들이 허공으로 날리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피해 뒤에는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속임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해킹이 아니에요. 뭐랄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사람의 심리를 조종해서 돈을 빼내는 한편의 이메일 강탈 영화에 가깝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정교한 금융사기의 실체가 뭔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럼 이 BEC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기업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거나 아니면 이게 더 무서운데 아주 교묘하게 사칭을 해서 돈을 빼돌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신뢰를 악용한다는 점이죠. 자, 그럼 이렇게 교묘한 공격이 도대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BEC 공격의 전 과정을 마치 수술하듯이 단계별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공격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뢰를 슬쩍 얻어내고 또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첫 단계, 공격자가 CEO나 재무 담당자 같은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메일 계정에 몰래 침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 계정으로 진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 아, 이분 맞구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거 아주 긴급하고 비밀스러운 업무야 이렇게 포장해서 재무팀에 송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완벽한 연기에 깜짝 속아 넘어간 직원이 결국 아무런 의심 없이 송금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잘 먹힐까요? 여기 이 문장이 바로 그 답을 주고 있네요. 신뢰할 수 있는 주소에서 오고 권위적인 어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소에 늘 받던 우리 사장님 이메일 주소로 이거 아주 중요한 거래니까 지금 당장 처리하세요 이런 요청이 왔다고 쳐요. 이걸 누가 쉽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BEC 공격은 무슨 복잡한 코딩 기술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격자들이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여는 데 사용하는 그 기만적인 도구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술이 아니에요. 바로 사회공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해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사장님이 급하게 요청하신 일이에요. 이건 절대 비밀인데 우리만 아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요. 신뢰, 권위, 긴급함 같은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해서 우리가 스스로 방어벽을 허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공학 기법을 실제로 써먹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피싱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은행이나 동료가 보낸 것처럼 이메일을 위장해서 링크를 딱 누르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정 정보를 쏙 빼내는 거죠. 이게 바로 범죄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겁니다. 특히 CEO 사기는 BEC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수법인데요. 공격자가 CEO를 사칭해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나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통화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 믿고 이 건부터 빨리 좀 처리해줘. 어때요? 이렇게 직원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아주 정확하게 노린 거죠. 자, 이렇게 교묘한 공격이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는 이 BEC가 남기는 정말 파괴적인 재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결과는요, 때로 한 기업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네, 이 숫자 우리는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수십억 달러. 이건 그냥 통계 자료가 아니에요. 직원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클릭이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현실적인 위협의 크기인 거죠. 이 숫자 뒤에는요, 실제로 무너진 기업들, 그리고 사라진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B 씨는 더 이상 그냥 좀 귀찮은 스팸 메일 수준의 위협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랜섬웨어나 데이터 유출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이버 범죄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우리가 이 교활한 도둑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가장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과연 우리 회사를 이 BEC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방어 전략의 핵심은 바로 이 세 겹의 방패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스템이 먼저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걸러주는 보안 도구예요. 이게 우리의 1차 방어선인 셈이죠. 두 번째, 돈과 관련된 요청은 무조건 전화 같은 다른 경로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실수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고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결국 사람입니다. 모든 직원이 이런 위협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튼튼한 인권 방어벽을 세워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메일 한 통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모든 분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받은 편지함,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커들을 위해 활짝 열려있는 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안전은 시작될 겁니다.